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울산 경남 지역 경매대행 그리고 경매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광역시지만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이고, 그리고 또 동구 하면은 대기업 현대로 유명합니다. 자, 조선경기 그저 안 좋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면서 울산 동구에 다가구 원룸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저는 이제 부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부울경 쪽의 물건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안내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은 좋은데 무익료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물건은 그렇지는 않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울산 동구 쪽에 다가구 원룸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 낙찰된 사례 몇 건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9월 2일 날 낙찰입니다. 9월 2일 날 낙찰이고요. 동구 전화동의 물건인데 이것은 보니까 감정가 대비 62%로 낙찰이 됐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뭐죠? 30%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감정가 1차 100%, 2차 때는 70%, 3차 때는 49% 됩니다. 이때 49% 최저가일 때 62%로 낙찰이 됐고요. 그리고 6월 22일 날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은 최저가 49%일 때 낙찰은 67%. 그리고 6월 17일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된 70%일 때 72%. 최근에 몇 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70% 전후해가지고 지금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건의 입지나 뭐나 정확하게 이제 하셔가지고는 과연 이거는 어느 정도 선으로 들어가야 하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대략은 지금 70% 안팎에서 낙찰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인데요. 오늘 사건 사진으로 우선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고요. 네, 주변은 다 다가구 원룸 건물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건물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기 앞에 공원이 있어요. 소공원이 있고 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은 막히지만 옆으로는 어느 정도는 개방감이 있어 보입니다. 요 라인 건물들 좋아 보인다, 그죠? 그죠? 바로 앞에 쭉 트여 있으니까 요 물건들 좋은데요. 중개 물건 나온 게 아니니까 경매 요 물건인데 빨간 물건인데요. 그래서 그래도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옆에 건물 이런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도 여니까 지금 여기 살짝 올라가면은요, 요 물건 있지 않습니까? 요 물건. 그죠? 12846. 요 사건, 지난 시간에 제가 안내드린 사건이고, 그리고는 지금 여기 본이라고 되어 있는 요 물건을 이제 오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니까 아까처럼 여기 끝짝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 이름이 소공원. 그래서 요 물건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서는 어디에 있건 간에 현대가 워낙에 넓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디나 현대중공업 뭐 이쪽은 가까워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100몇십 미터, 100몇십 미터, 200m 채 안 되는 그런 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9일 날 입찰 날짜입니다. 경매 2차입니다. 자, 울산지방법원 2020 타경의 111927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물건 종별 다가구 원룸 토지 면적이 67.458평 건물 면적은 115.933평 감정가 8억 405만 2천원 한 번 유찰돼서 5억 9,783만 6천원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보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상대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하면은 옆에 인근에 학교가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근거리에 북동쪽으로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보호구역인 겁니다. 자, 감정가 4억 2,816만 원이고요. 자, 토지 감정이요.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 사용 승인 2014년 3월입니다. 그러면 7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고요. 1층, 2층, 3층, 4층 되어 있는데 1층은 계단실이죠. 4.492평.
계단실 4.492평 하는 거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없고 계단실, 계단으로 구성된 계단만 있는 것 같아요. 자, 2층, 3층, 4층 보겠습니다. 2층, 3층은 층별 39.513평으로 같고요. 4층은 살짝 작습니다. 31.327평 되어 있고 도시가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건축물 대장 볼게요. 건축물 대장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다라는 그런 기재사항은 없습니다. 자, 8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 3, 4층 아까처럼 되어 있는데 역시 층별 몇 가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8가구라고 하니까 아마 2층, 3층에 3가구씩 4층에 2가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황은 또 가보면은 위반일 내용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까 뭐 감정평가 해놓은 거 이런 걸 보니까는 뭐 자세한 내용 몇 가구 이런 내용도 안 나오니까 내부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그래서 임차인들이나 거주하는 사람 협조를 받아서 좀 내부를 확인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봐야죠. 안에 어떻게 잘 돼 있는지. 그죠? 그리고 특별히 누수라든가 어떤 뭐 하자가 있는지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등기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기부 봅니다. 2004년 9월 20일 소유권 이전 매매 신모씨, 신모씨 두 사람. 자, 두 사람 각 2분의 1. 그러다가 나머지 한 사람의 지분이 나머지 한 사람한테로 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독 명의가 되어 있고요. 2013년 9월 30일 근저당 일산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 나갔고요. 그리고 담보대출 해주면서 지상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출 나갈 때 건물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건물 등기부 보니까 2014년 3월 28일 소유권 보전, 그죠? 이때 건물 지어서 이제 첫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근저당 설정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 요 3억 2,500, 3억 2,500, 건물 3억 2,500, 토지 3억 2,500이 아니고 공동담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산 새마을금고에서 역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가구라는 것은 소유자가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임대로 오려고 하는 거죠. 임차인들이 있겠죠. 자, 임차인들의 계약력을 따지는 것은 우리가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근저당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임차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구나. 자, 임차인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등기는 새마을금고에 2014년 3월 28일에 근저당이다 라고 우리가 찾았고, 자, 임차인 현황 해가지고 법원에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입이 뭐 신땡땡시 신땡땡시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모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신모씨 전입일자 2013년 6월 26일이라고 합니다. 자,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권리신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임차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에 소유자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소유자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고 뭐 정식으로 진짜로 임대차가 있다. 세대 분리되어 있고 사는 공간도 다르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진짜 뭐죠? 계약서가 있고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월세가 정기적으로 간 증빙 자료가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겠죠. 근데 별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원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제가 뭐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한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대출 내준 새마을금고 측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2020년이라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뭐 배당을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임차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조금 저기 그 재전입한 사람이 있어서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서 다시 한번 임차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여기 최선순위 설정해서 목록 1, 목록 2 해가지고는 말소기준 등기가 2개 나와 있습니다. 목록 1은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는 최초 근저당이 2013년 9월 30일이었죠. 목록 2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4년 3월 28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토지, 건물의 각각의 근저당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왜 최선순위 설정, 말소기준 권리가 하나예요? 왜 하나가 아니고 2개예요?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제일 위에 나오는 신모씨, 조금 전에 설명드린 소유자 아들, 그리고요 여기 신모씨 또 한 사람은 204호에 대해서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한답니다. 전입 2020년 6월 11일, 대항력은 없었습니다.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했고 보증금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모씨 2020년 7월 15일, 그 다음에 또 다음 밑에 페이지, 밑에 부분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밑에 한모씨 있습니다. 요 사람요. 요 사람 301호라고 하는데요. 301호라고 하는데 1,700만 원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2020년 9월 24일 날 전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전입해서 2021년, 그래서 2021년 1월 6일 날 나옵니다. 이 재전입한 날짜는 경매 개시되고 나서 후에요. 자, 이 사람이 처음에는 2020년 9월 24일 전입해서 확정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죠? 재전입 날짜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뭐 아니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증금을 내주고 할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임차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날짜 지나서 배당 요구를 했다든가 또는 경매에 개시되고 나서 전입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수하고 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아까 뭐 이모씨, 한모씨만 있었는데 전입세대 열납 내역입니다. 8월 11일 기준입니다. 2021년 8월 11일 기준에 보면은 아까 이모씨, 한모씨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신모씨만 있어요. 그럼 신모씨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소유자 세대. 또 한 사람은 204호, 그죠? 같은 신모씨, 같은 신씨예요, 다.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아들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으리라고 보지만은 채권자 측에 확인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일단은 건축물 대장 현황을 가봐야 되겠지만 서류상으로 볼 때 그죠? 건축물 대장에 입안 건축물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8가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황도 8가구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건물 그저 서류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괜찮은지 그죠?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뭐 더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경매 진행하다 보면 쓰레기도 쌓여있고 막 건물 관리가 안 되면 막 엉망이거든요. 자, 그런데 뭐냐면은 뭐 그런 부분은 치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건물 자체에 무슨 하자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건축물은 그렇고 그리고는 등기부로 봐서는 아무것도 인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으로 임차인 부분도 걱정하실 게 없는데 찝찝한 게 아들이 따로 단독 세대로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들이 따로 그죠 돼가지고 세대주로서 전입이 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빠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한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동구 방어동의 다가구 원룸 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대상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그 은퇴를 이렇게 앞두고 그죠? 현직에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 아파트 계속 이렇게 거주하는 것보다 요즘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서 아파트에서 이런 물건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면서 본인이 거주도 하면서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2층 같은 경우 하는 거는 하나는 제가 안 봤지만은 주인 세대라고 해가지고는 조금 살기 좋게 돼 있을 거예요. 평수가 약간 넓게 그런 거 거주하면서 그래서 월세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기존 내가 아파트도 있고 1주택자인데 하나 더 받아가지고 내가 월세 수익 그래서 상가를 하려니까 난 상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주거용은 뭐 수요들이 있으니까 상가보다는 조금 접근하기가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물건 받아서 월세 수익형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거주하면서 1주택자로서 받아들이는 월세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로는 뭐 세금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은 좀 많이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구 방어동 물건 2건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